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AI임 박사의 건강생활입니다. 오늘은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혈당 관리와 파로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후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거나 몸이 무거워지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이는 혈당 스파이크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혈당 스파이크는 단순히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당뇨학회와 대한당뇨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정상인도 반복적인 혈당 급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결국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정제 곡물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는 사람들이 제2형 당뇨병 위험을 21%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의 주식인 정제 탄수화물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흰 밀가루로 만든 면류는 섬유질이 거의 제거되어 있어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는 마치 설탕을 바로 섭취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다면 면 요리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파로면이 등장합니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차피 먹을 거라면 조금이라도 건강한 걸로라는 의미의 어다잉다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식단보다는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제 곡물을 통곡물로 바꾼 그룹이 혈당 조절 능력이 천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혈당 관리는 더 이상 당뇨병 환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한 노화와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모든 현대인의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파로는 현대 밀의 조상격인 고대 곡물로 이탈리아어로는 파로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인코닌콘, 엠머물, 그리고 스펠트인데 이 중 엠머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파로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 밀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파로는 현대 밀보다 섬유질이 2에 3배 높고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파로의 혈당 지수는 40에 45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흰 밀가루, 파스타의 혈당 지수 85에 95와 비교하면 천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파로의 섬유질 구성입니다. 파로에는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소화 과정에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이는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파로 100g당 약 28g의 탄수화물이 들어있지만 높은 섬유질 함량 약 8g 덕분에 실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적습니다. 또한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아연, 철분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단순한 탄수화물 대체제를 넘어서는 영양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파로면의 제조 과정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통적인 저온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진 파로면은 영양소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파로 본연의 영양적 특성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이탈리아의 전통 제조업체들은 50도 이하에서 36시간 이상 천천히 건조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안정화되어 소화 흡수가
더욱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최근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8호와 같은 고대 곡물이 천대 밀보다 항산화 물질과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즉, 8호면은 단순히 혈당만 관리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사 건강 개선에 기여하는 식품입니다. 그렇다면 8호면이 정말로 혈당 관리에 효과적일까요? 이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당뇨 케어 저널에 발표된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통곡물과 정제곡물의 혈당 영향을 비교했습니다. 연구 결과 통곡물을 섭취한 그룹에서 식후 혈당 반응이 천저히 낮아졌고 혈당 변동성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24시간 동안 모니터링한 객관적인 데이터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연구는 2024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입니다. 37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분석한 결과 통곡물 섭취가 공복 혈당을 평균 0.103모 감소시켰고 당화혈색 소배율도 개선시켰습니다. 특히 하루 150g 이상의 통곡물을 섭취할 때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8호의 혈당지수 45는 의학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혈당지수가 55 이하면 저혈당지수 식품으로 분류되는데 8호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혈당부하 지수인데 8호는 일반적인 섭취량에서 혈당부하가 11.3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섬유질의 혈당 조절 메커니즘도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8호의 높은 섬유질 함량은 위장에서 개를 형성하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또한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9년 미국 임상내분비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전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간 통곡물 식단을 섭취하게 한 결과 포도당 자극 인슐린 분비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베타세포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하며 당뇨병 예방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8호면이 식후 혈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속 혈당 측정 연구에서 8호와 같은 통곡물을 섭취한 그룹은 하루 종일 혈당 변동이 안정적이었고 야간 혈당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8호면을 선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8호면 선택 시 주의사항입니다. 100% 8호로 만든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제품은 8호 함량이 낮고 일반 밀가루가 섞여 있어 혈당 관리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성분표에서 8호 8호 또는 MOMR가 첫 번째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제조 방식도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저온 장시간 건조 방식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브론즈 다이 공법으로 만든 파스타는 표면이 거칠어 소스와의 결합도가 좋고 초량으로도 포만감을 줍니다. 조리법도 혈당 관리에 영향을 줍니다. 8호면은 알덴테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혈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에 1공분 정도가 적당하며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니 토장지의 조리법을 참고하세요. 8호면의 혈당 관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다른 식재료와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이 풍부한 콩류나 생선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높이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식과의 조합도 뛰어납니다. 파로면은 소면과 비슷한 굵기로 김치 비빔국수, 들기름 국수, 콩국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 한식의 발효식품과 함께 먹으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은 개인의 활동량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겉면 기준 70에 80 정도가 한 끼 적당량입니다. 혈당 관리가 중요한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활용하여 개인별 반응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로면은 단순한 식품 대체제를 넘어 생활 습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식전 채소 섭취, 식후 가벼운 걷기와 함께 실천하면 혈당 관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파로면처럼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품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위한 파로면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